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계속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꽤 많이 성장했다가 급락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다룰 기업은 크레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 좀 고속 성장했던 기업들을 관심 있었던 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고, 뭐 우량주 위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보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심볼은 CRDO를 쓰고 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되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최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52주 최저가가 16달러고 최고가가 86달러니까 그 사이에 뭐 대략 한 5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한 60% 급락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52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대여섯 배 올랐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조정을 받아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상승하는 턴으로 갈 때는 뭐 하루에 주가 상승 폭이 엄청나게 클 거고, 반대로 뭐 여러분들이 뭐 손절 가격을 만약에 나는 한 5% 또는 7% 잡아놨다. 그럼 이거 하루에도 다 깨질 수 있는, 언제든지 뭐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많은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AI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주가가 주춤하다는 것이 실제로 서비스나 활성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AI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고성능이나 고성능 또는 이제 저전력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칩들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AI에 관련된 반도체 기능들이 저전력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데이터 통신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뭐 큰 손실 없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고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움직이면, 특히 뭐 예전에 대장주였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쌍으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변동성은 매우 크다. 이 최근에 1년 사이에서도 주가가 한 5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60% 가까이 주가가 급락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손절이 10% 정도예요 하는 분들은 거의 손대시면 안 되실 거예요. 나는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좀 뭔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찾고 가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뭐 하나의 후보로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이 변동성 자체가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때 보면 요 급락했다가 다음 날 보면 이제 주가가 튀어 오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5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 80달러면 거의 얼마죠? 뭐 한 40%에서 45%가 반등하는 게 거의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익률은 좋은데 변동으로 하락하는 거는 싫다. 그럼 이런 종목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엄청나게 많이 변동하지만 아래로도 많이 변동하는 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량 기업인가?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54점이니까 뭐 크게 전체적인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85점이라서 성장주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단 점수에서 여기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10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체크해서 이게 일별로 저희가 스마트 스코어를 계속 체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점이 높아졌다는 거는 44점에서 54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보통은 다 한 자릿수거든요.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전월 대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트레일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거는 매우 좀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은 뭐 3점, 5점, 2점, 1점 이렇게 보통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0점이면 상당히 뭔가 많이 개선이 됐고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하는 성장주에 좀 속하구나. 다만 아쉬운 점은 수익성이 15점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했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을 마진을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대신 이제 현금 창출력이 70점이라는 얘기는 캐시플로 상으로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다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금 창출력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계속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차트를 보면 이제 4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순이익이 2,900만 달러 하면서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했고 이제 영업이익도 곧 이제 흑자 전환할 바로 눈앞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 보여야 되는 부분이 이 현금 흐름표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 또는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는 물건이 잘 팔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로 잘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현금 흐름표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건지 요거는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개전이 좋은 편이고요. 오른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도에 이미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2024년도 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 지금 순이익만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3년도 7월에 분기에 보면 1,2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고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기별로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차트를 체크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다 조이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보면 재무 활동에서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무 활동이 지금 보면 재무 활동 말고 여기 투자 활동을 볼게요. 투자 활동이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급격히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하는 회색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서버도 사고 뭐도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이 저렇게 급격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뒤에 제가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 조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뭐 보통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1년 미만의 어떤 자산에 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뭐 1년 안에 팔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금이 만기가 또는 채권의 만기가 1년 미만이었던 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그게 이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투자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기가 끝났으니까. 대신 현금은 늘어나니까 그런 현금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이제 주가 EPS 차트를 보면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성장들이 이렇게 높은 성장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이제 고세가 됐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급락해서 다시 뭐 최근에 한 7, 8개월 전에 주가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떠한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뉴스 좀 살펴보시고 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뭐 저희 데이터가 다 맞다고 또는 뭐 늘 맞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100% 모든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 정보들을 수집하셔가지고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2025년도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4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결산이 나올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120%, 그리고 EPS가 흑자 전환할 걸 예상된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 수치보다는 그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2025년도 공사 요 연도 분기에 120% 성장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2026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60%, EPS는 186%, 그 다음에 2027년도에 매출액이 28% 성장, 그 다음에 EPS는 64%가 여전히 앞으로 2년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속 성장주 중에 유형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를 거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반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하는 타이밍들을 좀 잡으셔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상당 부분 주가 변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런 특징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저희 쪽의 차트에서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런 시점이 있죠. 2024년도 4월 달에 아까 주가가 18달러, 19달러에서 오르기 직전이었죠. 그때 보면 성장성에 대비하면 주가가 되게 싸다라고 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고, 얘가 주가가 올라서 2024년도 8월 달에 보면 고점에 한번 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매우 고평가에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이때 주가에서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는 분명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오를 때는 이런 성장주들도 계속 이제 힘을 받아서 가죠. 근데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막 땡겨다가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조금만 균열이 생기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빠지면 적정가에서 고평가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데이터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30달러 전후, 그러니까 30달러 초반에서 30달러 전후에서는 좀 적당한 가격 수준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해서 대략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는 뭐 한 10%? 많으면 한 15%요 사이 정도의 조정을 추가로 받으면 좀 가격상으로도 좀 착해지는 가격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MA 차트를 보시면 매수 신호가 한 6월 달쯤 나와서 매도 신호가 지금 3월 달에 지금 발생을 했는데, 요게 아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이때가 보면 뭐 거의 한 70달러 뭐 이런, 아니 70달러까지는 안 되게 한 65달러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현재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빠져야지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 장기 매수할 때는 되게 좋죠.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신호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좀 화면을 크레도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 검색하면 어제가 1.7% 빠져서 35.3달러네요. 그래서 30달러 정도 수준에서 32달러 정도 수준이 이 회사의 이제 적당한 가격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평가 라인이 여전히 고평가가 있긴 한데, 그 정도 떨어지면 아마 가격상으로도 성장성 대비해서는 좀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EPS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이제 2월 뭐 한 28일 정도 되겠네요. 이때가 이제 EMA 차트로 보면 매도가 신호가 나온 것 같지만 2월 28일에 주가가 보면 60 네. 네. 이때 보면 네, 65달러 정도 이제 수준인 거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2월 네, 28일 날, 요 정도 주가를 보면 종가가 이미 55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55달러가 돼서 60 몇 달러의 매도 신호가 나오는 이 형태고,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조정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뭐 고평가돼 있지만, 여기 되어 있는 요 음영이 요게 아마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되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을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30달러 정도 전후면 좀 가격상으로도 좀 좋은 가격, 옛날에 있는 요 가격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조금씩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에는 점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게 좀 이렇게 수급이 꼬여 있고 매도 세력들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더 파는 형태들이 가기 때문에 막 지금 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칼라를 그냥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주가 자체가 앞 위에 있는 요 주가 자체가 조금은 더 이렇게 해서 완만해질 때 그러니까 그런 형태 때가 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점수랑 밸류에이션이랑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최종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